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랑 촬영하는 장소가 다르죠. 제가 오늘 특별히 부산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루테인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루테인이 그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더 중요한 패턴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짜 그 안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멀리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과 전문의이신 이영훈 선생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주로 소아안과, 그다음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2016년 그때 이제 네네. 지방인 누명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그거를 좀 소개를 하게 됐고요. 아. 그걸로 인해서 한 지금 현재 식이요법으로 환자 치료하고 있는 지가 한 8년 정도? 7년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의학 공부도 조금 했었어가지고 네네. 뭐 영양 처방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해서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책도 출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여러 가지 환자 보면서 느꼈던 네.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식단에 대한 소개, 네.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기적의 식단 저탄고지 다이어트 비밀이라는 책을 2019년도에 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정 정조판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됐어요. 건강 유튜버 중에 그 닥터3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닥터3가 또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또 2020년 정도인가 그때 그 치매 관련된 책, 예, 그거를 하나 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치매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기능의학적인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닥터3가 직접 집필을 하고 그 네. 뒤에 이제 관련된 식이요법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같이 책도 내게 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예. 여러 활동들을 하셨네요. 예. 그 안과 요즘에는 제가 일 이제 좀 말고도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안과 일이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을 좀 못하고 특히 이제 이 코시국이라 2년 동안 또 대외 활동이 좀 없다시피 했죠, 제가. 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탄고지계에서는 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코시국 때문에 잠시 그렇지만 이제 풀렸잖아요. 되게 바빠지기 전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바빠질지 안 바빠질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눈 건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데 아직 저도 막 눈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과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안과 질환의 보통 정상적으로 봤을 때 네. 안과를 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 눈이 침침하다. 두 번째, 잘 안 보인다. 시력이 떨어졌다. 시력이 떨어졌다. 근데 침침하다와 시력이 떨어졌다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요? 둘 다 약간 노안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문제예요? 다르죠. 실질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백내장이 생기거나 강막의 병이 생기거나 혼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력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우거나 교정을 하거나 뭘 해도 1.0이라는 시력이 안 나오는 상태. 원래는 안경 끼면 1.0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에 혈관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피가 터졌어요. 네.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침침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네. 엄밀히 따졌을 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눈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졌어요. 내가 휴대폰을 아이패드를 엄청 열심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허귤님 얼굴을 봤어요. 허귤 얼굴이 잘 안 보여. 이게 침침한 거예요. 이게 침침한 근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허귤님 얼굴을 봤어. 잘 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한다고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얼굴 보세요. 잘 안 보일 때 있죠. 갑자기 흐릿할 때. 그쵸. 근데 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이 카메라로 따지면 조리개 조절 줌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리개랑. 그게 침침하다는 느낌을 그 침침한 받는 느낌 거예요?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눈에 뭔가 한꺼풀 씌인 듯한 느낌 들 수 있어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면 또 괜찮아지긴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눈이 엄청 부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고 막 그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랬더니 눈을 비벼도 뭔가 또렷하지가 않아요. 근데 커피 몇 잔 먹고 이제 고기 좀 먹고 밖에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좀 좋아져요. 그러면 그 전에까지 침침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도 항상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침침하다고 표현을 하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불편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 뭔가 불편해서. 뭔가 편하지 않은 거죠. 뭔가 이상하다. 자꾸 뭔가 거슬리는 게 있다. 네. 네. 아니면 그게 이물감, 눈이 빠질 듯한 느낌,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느낌, 뭐 달물이 지는 느낌, 네.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페인, 정말 아파서 통증이 생겨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 따지고 본다면 침침하다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 노안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어떤 피로도, 네. 안구건조증, 백내장 초기 이럴 때도 침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의 초기 증상에도 그럴 수 있죠. 안 보인다는 거는 당연히 백내장이 심해지거나 또 아니면은 녹내장이 너무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시야가 완전히 결손이 돼서 시력이 없어지거나 네. 실명이 되는 질환들, 뭐 항반변성,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망막 혈관성 질환, 뭐 혈관 배쇄증이나 망막 출혈이나 당뇨병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아프다는 거는 각막이 벗겨지는 거, 그 다음에 한 대 맞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렌즈 부작용, 렌즈 부작용, 서클 렌즈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해서라는 거는 대부분 염증 또는 이제 건조증. 네.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환자가 알아서 안과를 오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냥 한 7~80%가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알러지와 같은 눈의 염증, 그 다음에 노안과 같은 이런 불편감, 눈의 피로가 거의 한 7~80%고요. 예, 그 세 개가 그렇게 그쵸.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고 병원의 주 수입을 담당하는 거는 안 보여서죠. 백내장? 그쵸. 우리 병원 같은 데는 그런 환자가 아주 적지만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병원에는 그 병원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그 환자들이에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감이나 질환들로 우리 질환을 보는 병원이니까 네네. 그런 걸로 많이 오게 되고 대부분은 눈의 피로도나 안구건조증이나 눈의 염증하고 관련돼서 생기는 환자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낸 책을 봐도 그렇고 네. 이제 식단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을 알 수 있나요? 일단 사진 하나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눈꺼풀 가장자리 쪽에 염증이 엄청 많고 충혈이 엄청 심해요. 네. 그냥 봐도 눈 되게 피곤해 보이고요. 네. 이런 경우 딱 보시면 이런 염증이 되게 심한 눈 같으면 몸에 염증이 되게 많다고 봐요. 눈만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눈은 어쨌든 몸에 염증이 발산되는 자리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물론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제외. 또 이제 세균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눈이 메인 병변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염증들은 그렇게 해서 눈병이나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심지어 알러지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부터 알러지가 올라와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결막 알러지는 안약을 넣긴 하지만 알약 넣어도 또 반복되거든요. 맞아요.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고 나면 계속 반복이 돼요. 알러지에 대한 염증원은 따로 있어요. 대부분 장이에요.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알러지에 대한 염증은 여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으로 따지면은 부엌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이 활활 타고 있어요. 네. 알러지 염증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창문으로 비치면 안과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배기 쪽에 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비인후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 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눈에 뭔가 알러지원을 비벼서 거기서 나타나는 알러지 이런 것들하고 다르고 대부분의 알러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몸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치료를 한다는 게 그냥 비염에서 약 먹는 거는 마룻바닥에다 물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 끈다고. 그 다음에 그 눈에다가 알러지약 넣는 거는 창문에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문은 불이 꺼지겠죠. 그쪽 부위만. 마루는 불이 꺼지겠죠. 불씨는 안 꺼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알러지를 치료를 하는 약 자체가 그런 것들을 현상을 그때그때 그 부위만 억제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알러지는 기본적으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히스타민 과민증이라고 하는 히스타민 불내증, 과민증이라고 하는 히스타민 증후군 때문에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몸에 있는 갑상선이나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서 코티졸 같은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호르몬과 장 쪽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로 알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알러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에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면 알러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문제들하고 결부돼서 알러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만성 알러지도 심한데 염증도 심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되게 몸이 많이 피곤하신지, 소화 잘 안 되진 않는지,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거 많이 올라오진 않는지, 뭐 잠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대충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외안부만 봐도 어느 정도 보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성 질환인데요. 혈관이 지금 보면 이런데 지금 굵은 혈관 보이는 거는 네. 다 정맥이에요. 근데 동맥도 있는데 이 사람 동맥이 거의 없어요. 이게 눈 네, 사진인 거죠? 눈 뒤쪽 사진이에요. 망막 쪽 사진. 정맥은 잘 보이는데 동맥이 거의 거의 보이지 안 보여요. 않는다. 거의 동맥 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이 동반된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와 고혈압의 정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 상태가 이제 시험까지 볼 수 있죠.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내과에 가면 내과라든지 어떤 그 영상의학과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순환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해요. 네. 하죠. 네네. 근데 심장 같으면 에코, 초음파로 보고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저 그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 인터벤션을 해가지고 혈관 조형을 해야 혈관을 그나마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긴. 우리 몸의 혈관을 바로 볼 수 있는 조직이 눈이에요. 얘는 사진만 찍으면 보여요. 그렇겠다. 사실은 그래서 거북목도 굉장히 눈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안과에 와가지고 눈 침침해요 해서 눈물약을 써봤는데 네. 눈물약 아무리 써도 불편해, 눈이 잘 안 떠져, 침침해요 이러는데 그 양반 하고 있는 걸 보면 전부 다 휴대폰하고 맨날 근거리 작업하고 맨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거북목 진짜 많겠네요. 아닌 분이 누가 있겠어요. 와. 그래서 만져보면 다 말려있어요. 어깨 다 말려있고 목 굳어져 있고. 네네네. 제가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안과의사가 통증치료까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러시죠. 통증하는 데를 보내죠, 제가. 그래서 그쪽 치료를 좀 받고 네네. 뭐 도수치료든 네네. 침치료든 네네. 물리치료든 프롤로 치료든 뭐 스냅피 치료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받고 나면 네.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눈에 먹는 영양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목 관리를 하는 게, 뒷목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와. 그래서 눈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다. 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눈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그쵸. 노안, 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렇게 5가지 정도 되는데 보통 그런 정도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백내장이랑 황반변성은 좀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안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아까 거북목도 이야기했고, 네네. 대사증후군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소위 VDT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모바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걸로 인해 가지고 네네. 눈에 피로도가 생기는.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감수한 책 중에 그 모콜라 쌤이 쓰신 그 5G 5G의 역습 저기 그런 게 또 보면은 그 결국 5G라든지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5G 같은 이런 전자기장이 결국 멜라토닌 대사를 떨어뜨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눈의 안정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원래 그게 수면하고 관계 있는 호르몬이긴 하죠. 그쵸. 네. 눈이 수면하고도 관계 있어요. 불면증 있으면 눈 침침해요. 맞다. 맞네. 네, 그렇네. 그래서 제 환자 올 때 눈 피곤하고 눈 침침하다는 분들한테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잠은 잘 주무시냐고. 그거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치료를 해도 눈이 불편해요. 와. 안과에서 사실 이야기할 때 그런 내과적인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 그럼 환자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수면제 먹고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눈 피로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잤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제는 재우기 위한 거지 자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을 먹을 정도의 이 사람이면 이 눈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사는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봐야 되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눈이 피곤한데 이게 과연 병원에 가서 눈물약만 타서 해결될 일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질환들이 사실은 저는 나이 들면 누구나 이렇게 걸리는 건가? 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 나이 들면은 언젠가는 한번 저희가 겪게 될 일인지. 그거는 맞죠. 그건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면 결국 사람은 늙어서 죽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똑같죠. 노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죠. 네네. 노화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60대 70대 된 어르신들이 어디 네. TV 같은 데서 오늘도 왕성하게 이래가지고 막 헬스 하시는 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들 보면 네네, 막 그분들을 근육 막 있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분들이 제가 운동을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노안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 에베코지 쌤 책, 그 당질 제한 책들을 보면은 요즘에도 이제 책들이 좀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옛날만 네. 해도 자기 스토리, 자전적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넣어서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그런 책들 막 보면은 에베코지 쌤이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노안이 없어졌대요. 실질적으로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식하고 노안 없어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유는 당연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눈 에너지 파워가 안 닿아요. 시력이나 뭐 이 눈 그쵸. 기능에 영향을 네. 미친다는 거죠. 거기다가 탄수화물 과잉이 되면 젖산 분비가 되면서 근육이 뭉쳐요. 그러니까 눈에도 근육이 있고. 당연하죠. 그게... 조절 근육이 있죠. 그 보통 이제 그래서 단식을 하면 눈이 맑아진다는 이유가 네네. 이 조절 근육에 뭉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그 그쵸. 젖산이 많이 생성돼서 거기에 쌓여서 근육을 굳게 만들 수밖에 또 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그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이유는 수정체 당화 때문에 그래요. 혼탁이 생기기 수정체가 백내장이 당화된 거예요. 거. 흰색 그게 네. 당화된 거라고요? 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인들이 백내장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 거는 백내장이 무조건 안 좋아요. 물론 그 백내장을 깨끗하게 치료를 없애주는 기전도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백내장은 한번 나빠지면 계속 진행하고 없어지는 질환이라 생각하잖아요. 네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해요? 눈은 자생적으로 클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체를 60년, 70년 쓰는 거예요. 백내장 60대, 70대 됐는데 백내장 안 생기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반면에 30, 40대에도 백내장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0, 40대인데. 예. 그거는 뭐냐면 대사증후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뭐 적외선, 자외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약물, 약품, 뭐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도 백내장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질환이 있거나 항암을 했거나 이런 것들도 빨리 올 수 있는 기전이긴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자체는 수정체를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드는 기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전에 관련하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항산화 능력이 있는 그 물질. 글루타치온이에요. 바이타민 C도 관계를 해요. 항산화제가 어쨌든 좋은 거네요. 요오드도 관계를 해요. 그래서 요오드는 백내장 예방 한약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이제 약으로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지 못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을 약으로 옛날에는 처방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요즘에 무조건 보면 수술을 해버리지만 예전에는 그런 항산화제로 나온 약들을 백내장 예방 목적으로 먹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방이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앞부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눈의 피로도나 노안이나 이런 것들은 극복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노안은요 50대 초중반 이후에 생기는 노안을 진짜 노안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네네네. 50대 초중반 이후에 생기는 노안은 그거는 그 제가 볼 때 진짜 노안이라고 그래요. 트루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는. 제가 명명했어요. 그러면 30대 말에서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생기는 노안은 뭐냐? 그 과조절이나 거북목이나 눈의 피로나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생기는 기능적 노안, 펑셔널한 프레스바이오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노안은요 원시가 생겨요. 멀리 있는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안구가 한마디로 안구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요 푹 꺼져요. 우리가 피부 늘어지면서 키가 작아지듯이 안구가 중력 효과 때문에 쭉 늘어져요. 그래서 난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안구가 축 늘어지면서 안구가 길이 사이즈가 앞으로 줄어요. 그러면서 원시가 생겨요. 그래서 돋보기 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조절력은 한 2.5디옵터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노안 시작할 때 한 1디옵터, 1.5디옵터 정도 그 돋보기를 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한 2.5디옵터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보면 3.5디옵터, 4디옵터까지도 돋보기 도수가 올라가요. 그거는 안구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거는 진짜 노안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긴 노안이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노안이지. 근데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빨리 늙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늙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백내장 수술한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60대 후반 어머님들 보면은요 진짜 꼬부랑 할머니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69세 정도 되면은 아줌마죠.
진짜 나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영양 또, 습관도 바뀌고 세상도 많이 바뀌고 스트레스 수준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늙어지는 속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그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관여를 하겠죠. 근데 그 외에 나타나는 그런 어쨌든 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그래도 현재까지는 50대 초중반에 나타난다. 50대 초중반에. 이거는 어떻게 거슬릴 수 없는 거다. 물론 늦출 수는 있다. 50대 후반에 60대 초반까지. 그거는 능력자들은 가능하다. 그런 건데 네네.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요. 검사를 해보면요. 근시가 떠요. 가까이 거 본다고 눈이 뭉쳐가지고 머리 걸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한다. 맞다. 그래서 그 근시라는 거는 진짜 근시가 아니고 가성 네. 근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네. 내가 키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네. 내 키가 진짜로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디스크가 줄어들고 뼈가 소실되면서 전체적인 키가 줄어요. 이거는 진짜 노화에 의한 키 주름이에요. 네네.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컴퓨터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섰는데 거북목 때문에 키가 줄었어요. 이거는 키가 줄었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쵸. 거북목 때문에 휜 거지. 네, 그쵸. 맞아. 그러니까 40대에 나타나는 노안들은요 계속 가까이 걸 많이 보고 눈에 체력이 떨어지고 코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노안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노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코어 운동 좀 하고 목이랑 어깨 항상 많이 풀고 목 뒤로 좀 당기고 네. 그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그 다음에 소식 또는 이제 저탄고지를 하잖아요. 네네. 또 저탄수식.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군이나 코엔자임 Q10 같은 이런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영양소들 네네. 많이 먹잖아요. 그럼 노안 줄어요. 이게 막을 수 있는 거구나. 네, 막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노안기가 생기면 만 한 30대 중후반부터는 비타민 B군이랑 코엔자임 Q10 같은 거는 계속 챙겨 먹는 게 좋아요. 노안하고 관련되는서는 그게 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바이타민 A나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도 시력에 좀 도움은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의 퇴행이나 신경의 항산화에 관계를 되는 거예요. 눈 자체의 신경의 노화. 근데 그거는 50대, 60대에 생기는 거예요. 안구건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데요. 제일 그거 한 이유는 몸의 탈수예요. 탈수? 체내 탈수. 그 체내 탈수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요. 네.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코티졸에서부터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는 갑상선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갑상선이 문제가 되는 것도 환경 호르몬도 있지만 대부분이 스트레스 관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문제가 있죠. 네. 걔들도 알러지 염증도 올리고 그다음에 눈의 에너지 대사도 떨어뜨려요. 예전에 저탄고지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살찌는 호르몬, 살 빠지는 호르몬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살찌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 있죠. 네네. 인슐린 낮추는 게 저탄고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살찌는 호르몬 두 개가 더 있죠. 코티졸이랑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이 떨어질 때 살찌죠.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약 열심히 하는데 에스트로겐 문제도 있고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코티졸 문제도 심각한데 뭐 저탄고지 한다, 소식한다 이래 하면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 호르몬 문제 있는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갑상선 약을 먹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불균형을 좀 해소해 주거나 코티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운동을 할 게 아니고 휴식을 한다든지 잠을 좀 푹 잔다든지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살이 잘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도 그렇게 관계되듯이 네네. 눈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안구건조증이 탈수가 되는 원인인데 네네. 세포의 탈수가 일어나는 원인도 그런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의 탈수하고도 관계가 돼요. 장의 탈수요? 예. 장의 탈수는 처음 들어봤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폭식하는 사람들 탈수가 잘 생기죠. 그래서 막 음식 먹다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얹힌다 그러죠. 들어보셨죠? 체한다. 네, 얹힌다 알죠. 사람들 위험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장 탈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체하는 게 장 탈수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래서 물 마시면은 체하는 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전 위가 안 움직이고 멈춰서. 그거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는 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능약적으로는 위무력증, 위산저하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탈수하고 맞물리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잘 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위가 딱딱해지면서 체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답답하게 먹으면서 막 체하고 체기가 있으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식체도 아닌 것이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 마시면 확 풀리거든요. 이거 장이 탈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생겨요. 네. 두 번째, 눈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눈에 있는 눈물을 빼들어가고요. 눈물이 코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아, 늘 코팅이 돼 있죠. 눈은 촉촉하게. 원래 수성 눈물층이라서 요 눈물샘이 여기 있어요. 이마 쪽에 여기 밑에서 눈물샘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물이에요. 가면 금방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결막에서 여러 가지 점액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눈꺼풀에서 기름들을 막 뿌려요. 아. 그래서 점액하고 기름들이 계속 눈을 돌게 되는데요. 알러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결막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점액층이 다 깨져 버려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부터 전체적인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가지고 자가 면역 반응처럼 염증들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또 점액들이 다 깨져버려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름들이 네. 여드름이나 지루성, 습진과 같은 증상과 비슷하게 네네.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면 네. 탁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건조증이 심해지죠. 현대인들이 안구건조증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그럼 다 관계 되겠죠. 그럼 다 염증도 많고 그러면 알러지도 많고 또 탈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몸에 다 관계돼서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고쳐지면 당연히 안구건조증이 좋아지겠죠. 이 눈물 일시적으로 넣는다고 그거는 그냥 그러겠네.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눈꺼풀 쪽에 이런 염증이 있으면 이거를 여드름이라든지 주사 로자시아라고 아시죠? 그런 레이저 있죠? 네. 피부과에. 네네네. 그 레이저가 여기 있는 염증을 줄이거든요. 그게 해서 나오는 게 안과용 IPL 레이저예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안과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안과적으로 또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사해가지고 말봉샘염이 있습니다. 레이저 15만원 뭐 이래가지고 그냥 루틴으로 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생기는 게 왜 생기느냐? 결국 알러지성 또는 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위산저하증, 갑상선저하증,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염증들, 네. 자가 면역 반응들, 뭐 다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서 생기는. 총체적인 그쵸. 문제로 나타나는 네, 그렇죠. 그런 염증들에 대한 문제는 결국 안구건조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염증 이꼴 붓는다잖아요. 네네네. 붓는다는 거는 물이 염증, 들어왔다는 물을 거죠. 땡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눈에서 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은 말라져.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증 관련된 문제로 안구건조증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눈을 안 깜빡여서. 실제로 그걸 잘 안 깜빡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자율신경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교감신경은 땀을 많이 나게 만들어요. 근데 눈물샘하고 침샘은 오히려 반대로 부교감이에요? 부교감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북목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눈도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안구건조증 진단 중에 입에다가 건빵 먹이기 이런 거 있어요. 진짜요? 그 목 맥히는. 그러니까 구강건조증이랑 안구건조증이랑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고 녹여서 건빵 3개 정도 녹여서 먹일 수 있으면 그건 건조증 아니죠. 갑자기 목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데. 생각만 해도 마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그런 몸의 전체적인 부분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는 뭐 대사증후군 관리,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 관리, 거북목 관리, 그 다음에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구건조증이나 노안에 직접적인 관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백내장이랑 황반변성은 병이에요. 근데 백내장 아까 수정체가 강화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탁이 생기죠. 그럼 그 수술을 해야죠. 그게 수술로.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술이 워낙에 간단하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다. 그것뿐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쉽게 돼 있고 백내장은 포괄술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백내장 수술은 요즘에 안과들이 너무 심하게 하고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포괄술까지 넘어서는 비보험 수술들을 막 권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 네. 안과 의사 수술의 꽃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바로 다음날 일정 정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백내장을 막 생긴 사람을 백내장을 없애려면 얼마나 많은 영양치료, 얼마나 많은 식이요법과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하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단돈 2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백내장은 수술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백내장이 빨리 왔다. 예를 들어서.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그리고 백내장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한다. 요거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수술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수술해도요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금방 따라오고 그러겠네요. 망막 점막 증인이 다른 부작용들도 금방 와요. 진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몸을 데려오라 봐야 되는 거예요. 황반변성은
이제 유전적인 성향도 좀 있고 제가 이제 황반변성을 이야기할 때는 눈에 걸리는 치매라 그래요. 치매랑 기전이 상당히 유사해요. 유전자는 치매는 아포E 4형이라면 얘는 아포E 2형인데요. 그런 아포 유형도 좀 관계가 되는데 네. 아포 유형은 아시겠지만 지방산과 관련된 네, 유전자 유염증과 관련된 네네. 유전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포E 2형이 있다는 거는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잘 생기는 유형이에요. 심혈관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계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황반변성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황반변성이 생기는 목적은 결국은 황반부의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거는 황반부에 생기는 활성산소나 혈관의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혈관의 염증 또는 활성산소.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런 하얀 노란 것들이 차요. 드루젠이라고. 네. 그 드루젠이 침착을 하는 거예요. 드루젠이 한마디로 말해서 당 단백질 지방이에요. 리포푸신 그래뉴올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 지방이에요. 당화된 또 그거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AGES죠. 네. 그 AGES가 당에다가 네네.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이 되고 신경에 그게 축적이 되는 지방이 녹아 들어가는 자리에 축적이 되고 그게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을 좋은 지방산으로 대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화된 거나 여러 가지 염증이 되는 요인들을 몸에서 차단을 해주고 네. 활성산소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모든 치료가 황반변성의 치료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일 첫머리에 우리 이야기했던 네. AREDS의 영양제 몇 가지 너무나도 소박하죠. 항산화를 제대로 해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산화제 완전 믹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네네. 최근에 나오는 항산화제들은 뭐 미네랄 같은 경우도 뭐 망간이나 셀레늄 같은 것도 많이 넣은 것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심지어 뭐 알파리포산이라든지 밀크시슬이라든지 NAC라든지 SAM이라든지 환원형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제로 나오는 눈영양제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비타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네네. 신경 쪽에는 비타민 A, D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비타민 E도 되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E가 그동안 각각 못 받았던 이유는 비타민 E의 대표적인 게 토코페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토코페롤은 분자량이 너무 커가지고 걔들이 삐집고 들어가면 항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쪼개서 나오는 비타민 E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토코트리에놀이에요. 그리고 토코트리에놀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거든요. 네네. 다 각각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것들이 황반변성의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항산화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안티옥시던트 네트워크라고 항산화 네트워크가 있죠. 네네네. 그걸 다 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런 기반에서 생각했을 때 네네. 다시 AREDS2의 영양제와 그 실험을 보면 루테인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그 다음에 그 영양제 몇 개로 지금 이 한번에서 얘기하는데 루테인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정도로 그쵸? 순위가 엄청 낮다는 거죠. 그죠? 제가 맨날 이야기해요. 눈 건강에 의해서 루테인은 제가 예전에 영양제를 개별로 다 분야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한 26번째 정도 돼요. 그렇게 하위다. 네. 위에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네. 있다. 네, 맞아요. 근데 루테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루테인 눈 건강하면 루테인 그래서 루테인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 영양제에 뭐가 같이 들어있는지를 봐요. 꼭 대부분 루테인 지아잔틴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루테인도 제가 그때 이제 어떤 기능약병원용 영양제 만드는 회사에서 저한테 안과용 영양제 수요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보고 하나 자문해달라 그래서 네네. 제가 영양제 제작에 관여를 해서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도 나오는 영양제인데 그 영양제에는 제가 뭘 넣었냐면 코엔자임 Q10을 넣었어요. 그리고 루테인 지아젠틴도 넣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루테인 지아젠틴을 이제 20mg을 넣었어요. 원래 그 정도까지 용량이 아니에요, ARDS2는. 근데 이왕 넣는 김에 그 정도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못 넣는다 그래서 베타카로텐도 3mg인가 조금 넣었어요. 그 베타카로텐도 그 웃긴 게 있잖아요. 실험에서 그런 거 폐암 나오면은 그냥 빼버려요. 이슈되는 거 그냥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영양제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네. 그때 되게 웃겼던 게 네. 루테인을 어떤 걸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룬영양제면 루테인으로 대변이 되는데 네. 이왕이면 좋은 거 써야 되지 않냐 네네. 물어봤더니 단가별로 5가지가 있대요. 어떻게 나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네네. 공장에 들어오는 루테인 원료가 5가지 원료가 그게 뭐 퓨리티 별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심플하게 5가지 가격별로 가격별로. 근데 웃긴 거는 제일 밑에 거와 제일 위에 거의 단가 차이가 5배래요. 와 장난 아니다. 선택이 쉽지 않겠네요. 근데 거기서부터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제가 1번, 2번, 3번이었어요.
4번, 5번은 단일제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루테인 단일제제로 나가는 애들은 어쨌든 루테인 입장에서는 엄청 하급이구나. 와 대박. 여러분들 들으셨죠? 좋은 정보, 꿀 정보다. 제 그 회사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회사에 한정됐을 때 그래요. 네네. 왜냐면 자기들 영양제 업체들도 만들 때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원료들을 합쳐서 만들어요. 네네네. 영양제에 대해서 뭔가 만드는 그 기업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네, 그쵸,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서 가방을 찍어내는 가방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가죽들이 있으면 그 디자이너가 이 가죽 넣어주세요. 이 실 써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들면 자기는 뚝뚝뚝 만들면 끝인 거예요. 네네네. 그죠? 맞아. 네. 그 중에서 정말 에르메스 같은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에르메스처럼 만들면 영양가 단가 나오겠어요? 그치. 안 나오지.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영양소를 다 자기가 갖고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 규제가 까다로워가지고 대한민국 마킹을 찍고 나오는 경우는 우리나라 제조회사가 있고 제조회사에 들어오는 영양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있고 걔들을 가지고 믹스를 하는 거예요. 제조 공법은 자기들의 노하우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그거겠죠. 기술이겠죠. 네네. 그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섞어놓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네네네. 원료는 어디서 사오고 저기서 사오고 네. 그러면 그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4-5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료값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루테인, 지아잔틴 함유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떤 회사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 저는 어차피 제가 팔아서 만드는 영양제가 아니라서 위에서 두 번째 걸로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안토시아닌이 빠져야 된대요. 그 전체 단가를 맞추려면 그때 아토시아닌도 되게 중요하다고 눈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피크노젤은 너무 비싸서 넣지도 못했고 셀레늄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고 네. 그 단가 때문에 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쉽다. 파는 게 한 달에 5만 원이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래요? 제가 가네카 원료에 코엔자임 Q10 100mg을 넣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용량이 꽉 찬 거예요. 아. 거기다가 루테인만 넣었는데도 꽉 찬 거예요. 근데 거기 B군 몇 가지에다가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타민 D도 1000 IU, 뭐 C도 얼마 이렇게 넣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문제는 걔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왜냐면은 저도 병원에서 비치는 해놨지 많이 파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환자들 다 자기 알아서 눈영양제 사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를 봐드리는 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다? 아까 말했듯이 그 아레즈 포뮬러라고 하는 그 포뮬러에 기반해서 어디서 섞어서 만든 영양제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눈영양제다? 더 아니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눈영양제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 있잖아요. 네네네. 걔들은 다 눈에 도움 될 거다. 되게 그래서 저한테 좋다. 기능의학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들 중에 눈 관련된 질환을 갖고 오는데 영양제를 한 열 몇 개씩 드시고 오시는 분 계세요. 네네네네. 제가 왜 환자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장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영양제 많이 먹어봤자 비싼 똥이라고 많이 드시지 마시라고. 네네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주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빼주는 게 뭐예요? 루테인이에요. 나 이거부터 빼세요. 이러면서. 와 대박. 다른 거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일단 장이 안 좋으면 소화효 소제만 해도 몇 가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권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래도 좀 제값 받고 파는 영양제를 사 드시라. 어디서 사 드시든. 대신에 직구로 사 드실 때는 가품을 주의해라. 가품이 진짜 그다음에 있구나. 있어요. 특히 좀 유명한 영양제들은 있으니까 항상 대박이다. 가품에 유의하시라.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눈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일단은 눈을 피곤하게 하는 행동들을 안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거나. 그렇죠. 예. 일단은 눈이 침침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고정이에요. 고정. 픽세이션. 네. 우리가 TV 같은 거 볼 때 유퀴즈 같은 거 보면 눈 피곤하신가요? 그냥 보게 되는데요. 그냥 보잖아요. 네. 별로 안 피곤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빠진코 같은 이런 되게 묵직한 드라마 같은 거를 막 보고 나면 네. 어때요, 눈이? 피곤하죠. 저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 그죠? 다 보고 나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죠. 네. 우리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충 돈 태워가지고 맨날 돌리는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맨날 휴대폰 돌리고 있으면 휴대폰만 힘들지 내 눈은 안 피곤해요. 근데 수도쿠나 애니팡 같은 거 막 해보세요. 눈 엄청 피곤해요.
업무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네. 내가 그걸 볼 때 내 느낌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제대로 띄워놓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글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써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막. 예, 그 왜 그럴까요? 집중도와 고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들 다 포함. 두 번째, 눈을 피곤하게 만들었으면 많이 풀어야죠. 사실은 그렇구나. 제일 좋은 거는 10분을 고정시켜 놓으면 30분을 쉬어야 돼요. 30분? 풀어줘야 돼요. 보통 30분, 1시간 일하고 10분 쉬라고 하는데. 반대예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눈을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는 이런 거 좀. 목도 움직이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반해가지고 목 뒤를 항상 풀어주고 코어를 강화시켜야 돼요. 코 건강이 또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런 눈이 나쁠 행동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잠 잘 자라. 충분한 숙면을 해라. 잠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그 다음 세 번째, 눈 주변의 순환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마사지나 마사지 도움 돼요? 온찜질 이런 것들을 해줘라. 요즘 온열팩 나오고 막 그러던데 다 도움 되죠. 근데 그 온열팩 중에 도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본인이 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마스크팩 같은 온열팩은 생각보다 안구건조증 같은 데 도움이 안 돼요.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차라리 물수건 같은 거 푹 데워가지고 올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눈 피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누리아이라든지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박명수 씨가 막 광고해 나오고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도움돼요. 마사지 도움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지압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눈 주위를 그다음에 지압하는 눈 주변이 뭉치는 거에 대한 반사점들이 있거든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 이 눈 사이에. 그다음에 여기. 눈 밑에. 그다음에 요 관자놀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요 귀 옆에 여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목 뒤에 요쪽. 요런 데를 풀고 눌러주면 돼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이게 앞으로 쏠리는 거를 막기 위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항상 목을 뒤로 당기는 거. 그죠? 턱을 당기고. 그래서 그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쭉쭉 당기는 거 이런 것도 되죠. 이렇게 하는 거. 턱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 뒤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근육 풀어줘가지고 뚝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스트레칭도 그 다음에 그 뭐 필라테스용 그 고무바 같은 거 이런 걸로 요런데 항상 밀어주는 거. 목 뒤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당기는 거를 풀어주고 뭉치고 당기는 부분 많이 풀어주면 눈이 맑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음식 관련된 면에서 봤을 때 대사증후군 안 생기도록 관리하기. 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소식하시는 습관들 될 거고 아니면은 좀 탄수화물을 좀 줄여 먹는 습관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폭식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에 맞게 적당히 소식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팍 그 피로를 막 올리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당류라든지 혈당 피크치게 하는 음식들. 그 다음에 많이 매운 음식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드맵이라 그러는데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런 정도만 좀 조절만 해도 사실은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그다음에 눈의 어떤 컨디션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에너지를 돌릴 때는 생각보다 지방 에너지들이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눈 맑아져요. 그래서 눈 피곤할 때는요 그냥 저 어디 장어탕이나 한 마리 구워서 드셔보세요. 그럼 눈 팍 떠져요. 해보셔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서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눈의 시력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저지방 식단 하시는 분들은 눈 건강 진짜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눈 건강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지방식을 하시면서도 채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시면서 네네. 나름 소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젖산이 찰 일이 없으니까 또 나름 눈이 맑아요. 네, 그러니까 저지방식을 한다고 꼭 눈이 안 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 네, 네. 그런데 채식이라고 하면서 채식 폭식하면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사증후군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식단 자체를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그게 컨트롤이 힘들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많죠. 라면만 드시고도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할아버지 그분요 하루에 소식했기 때문에 그 생활 보면은 하루에 무조건 매일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2-3끼 라면밖에 안 먹었어요. 1인분 소식이지. 따지면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분 훨씬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그분은 소화장애 때문에 말 못 먹는 상태라서 겨우 라면만 그 정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럼 우리 과식은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아무리 영양이 불균형하고 뭐 안 좋은 음식을 드신다 해도 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적정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균형점에 맞은 거죠. 네. 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적당한 양의 음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뭐 저탄수화물식을 응용을 하든 채식을 응용을 하든 네. 상관은 없어요. 그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가공식품의 섭취나 폭식이라 이런 걸 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하겠죠. 그 와중에 눈에 몸에는 좋을 수 있으나 눈에 안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죠? 커피예요. 그게 눈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안 좋고 교감신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줄이는 게 좋다. 저도 요즘 한 잔 이하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근데 저도 안 돼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인에서. 네, 뭐 당을 먹느니 커피를 먹겠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다들. 네. 내가 카페라떼 지금 프라푸치노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 대신에 내가 아메리카노를 먹겠다는데 나름의 그 노력을 한 거잖아요.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이상 뭐라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압을 올려서 녹내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의 피로도도 증가시킬 수 있고 네. 심지어 눈떨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눈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감신경 문제, 노안 증상을 좀 악화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커피는 작용을 할 뿐더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은 멜라토닌 대사와 피로가 되게 관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커피는 기본적으로 멜라토닌 대사를 좀 고갈시키는 느낌이 있죠. 아. 숙면을 방해하니까. 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눈의 건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테인 하나 챙겨 먹는 것보다 진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전체적인 어떤 목과 어떤 코어의 관리,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안정, 마지막 음식의 관리, 이런 정도만 잘하셔도 눈은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죠. 와.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루테인을 궁금해 하셨으니까 루테인을 이제 빼더라도 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 탑3만 말씀해 예. 주시면. 제가 볼 때 1번은요 비타민 A, D, E, K예요. A, D 지용성 비타민.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A, D, K. 네. 비타민 A가 어떤 역할 하는지 아세요? 비타민 A가 눈에서요? 아까 눈에서 지용성 제가 다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비타민 A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색소, 황반 색소. 그죠? 맞아요. 그리고 로놉신. 네네. 그래서 그 암수능과 그다음에 그 시력에 대해서 비경시에 되게 담당을 하잖아요. 또 비타민 A 역할이 뭔지 아세요? 보습. 보습의 역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비타민 A가 붙어서 코티졸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에너지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눈의 에너지도 올라가겠죠. 그럼 안구건조증에 도움돼. 눈 에너지도 올려줘. 네. 신경의 대사에도 좋아져. 네. 그게 비타민 A 최고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비타민 A도 단독으로 먹어도 소용이 없다. 비타민 D도 여러 가지 호르몬,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각막에도 관련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조물들에 다 관계하거든요. 네네. 비타민 E는요 신경 자체의 항산화 퀄리티에 관계해요. 토코트리에놀. 비타민 K는요 순환에 관련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용성 영양소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복합으로 섭취해야지 효과가 훨씬. 그 중에서도 탑이라면은 눈에는 무조건 A죠. 그래서 A가 눈에는 제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영양제로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간유 같은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A도 높고 D3도 높고. 음식으로 따지면 달걀 노른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달걀 노른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심지어 콜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린이라는 것 자체가 황반 변성 예방하는 역할도 할 뿐더러 콜린이 일단 아세틸콜린의 원료잖아요. 자율신경톤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노른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로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일단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네. 눈 조직은 망막, 지방 조직이에요. 이 지방은 얼마나 좋은 지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망막이 바뀌어요. 그럼 두 번째, 혈관이에요. 맥락막. 혈관은요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에 결정이 돼요. 그 마지막은 공막인데 그거는 그냥 근육덩어리예요. 기능을 못해요. 앞쪽으로 넘어올까요? 수정체. 그 다음에 이제 홍채 모양체. 네. 각막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가면 눈물막과 눈물샘이 있어요. 네네. 눈물샘은 결국은 샘의 분비에 관계하는 게 오메가3예요. 염증에 관계하는 게 오메가3죠. 맞아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모든 부분에 오메가3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저는 두 번째. 플러스 같은 2위에 같은 2위에 네. 제가 볼 때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다 도움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L-카르니틴, 네. 그 다음에 비타민 B2 같은 비타민 B, 네. 뭐 비타민 B2나 뭐 비타민 B12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지방대사 관련되는 요오드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지방의 대사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도움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그의 친구들. 그의 이렇게. 친구들. 지방대사를 도와주는 그의 예, 친구들. 예.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대충 언급을 해놨도록 꼭 한다면은요, 저는 파이토케미컬들을 그 플라보노이드들을 좀 넣고 싶어요. 거기에 플러스 비타민 C. 네. 항산화 효과를 그래서 수 있는. 그래서 뭐 플라보노이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비크노제놀, 퀘르세틴 이 삼총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루테인 잔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의 순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질병의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걔들이 특성이 수용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바이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3번으로 해서 비타민으로 따지면 비타민 C 아니면 파이토케미컬들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눈 영양제로 탑3라면 딱 그렇게 세 가지로 잡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루테인은 순위에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계속 루테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걔도 기분 나빠요. 알겠습니다. 루테인이 도움이 안 되냐? 된다, 도움이 되기는.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걔들이 기본적으로 황록색 색소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블루라이트나 자외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루테인을 먹었는데 눈에 루테인으로 가느냐인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 성분으로만 따지면 개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눈 건강을 걱정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으죠. 사실 나이가 든다 그러잖아요. 네. 또 몸이 피곤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모두 다 휴식을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이제 다니지도 못하겠어. 못 뛰겠어. 못 걷겠어. 또는 그쵸.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인지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모든 부분들은 나이가 들고 피곤해질수록 알아서 몸을 사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몸을 사리는 동안 그 지분이 고스란히 눈에 갑니다. 못 움직이는 만큼 더 보고 아픈데도 보고 그쵸. 병실에 누워있어서. 정형외과 병실 가면은요, 다른 걸 몰라도 TV는 열심히 돌아가요.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아침 드라마 보고 계시고. 그렇다. 그래서 휴대폰 보고 계시죠. 못 움직이면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활동을 덜 하게 되고 피곤해질수록 눈은 더 혹사돼요. 근데 문제는요. 와, 생각도 못했다. 근데 문제는요, 눈이라는 조직은 네. 몸의 에너지 체력이 돌았을 때 같이 움직이는 애고, 칼로리 입장에서는 뇌 다음으로 눈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요. 심지어 눈이라는 조직은요, 네. 다른 조직하고 되게 달라요. 심장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 근육. 심장 근육. 눈은요, 각막, 수정체, 홍체, 모양체, 망막, 황반부, 시신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휴대폰 같은 애예요, 얘는. 다른 애들이 되게 그로스한 자동차 같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은요, 얘는요, 휴대폰 같은 존재예요. 미세한 이런 것들을 갖고 엄청난 그 종류가 다양한 세포들이 집적돼 있는. 그러면 고장이 되게 잘 나겠죠. 사실 수명도 되게 짧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대사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우리는 혹사를 시키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쉴 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먼 바닷가를 좀 둘러본다든지 네. 이렇게 몸으로도 휴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몸과 마음으로 휴식할 일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을 해도 돼요. 그렇게 눈을 쉴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눈을 너무 혹사시켜요. 근데 문제는 몸이 피곤할 때 눈은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피곤하게 침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도 내 몸의 장기고요. 네. 맨날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아. 왜 그렇게 눈을 아껴주질 않으시는지, 연애를 하시거나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분들한테
또는 자기 본인들의 자녀분들한테 진짜 실시 없이 레이더를 가지지 않고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눈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눈에 대한 배려도 배려를 좀 해주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눈은 보답을 잘해요, 생각보다. 대박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과 전문의이신 이영우 선생님 모시고 얘기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정보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몇 편 나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잘라서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 여기서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영우 선생님께 여쭤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이영우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